이게 KBS하고 TBS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나왔는데 KBS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1등 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TBS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등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좀 혼란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그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KBS 조사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전화 면접 조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갤럽이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18.8%고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4.8%,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12.0%,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2.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2%, 추미애 전 장관 2.1% 뭐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TBS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8.8%로 나타납니다. 1위예요.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3.6%로 나타났고요. 홍준표 의원이 15.4%, 이낙연 전 대표 13.7%, 유승민 의원 2.9%, 추미애 전 장관 2.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2.4% 등 순으로 나타나는데 거의 보시면은 딴 거는 밑에는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1, 2위의 격차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타나요. 이제 TBS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한국 사례 여론연구소가 KSOI가 이제 17일과 18일 양일간 조사한 거고 ARS로 조사한 건데 이번 추석 기간에 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ARS로 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1등으로 나오고 전화 면접으로 하면은 그 이재명 지사가 1등으로 나오나 뭐 이런 거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 혹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통상적으로 ARS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녹음된 네. 설문을 이제 들려주잖아요. 예, 들려주고 그거 듣고 나서 이제 그 받은 분이 이제 전화를 누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마지막 문항까지 끝까지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은 첫째는 인내력도 필요하겠지만 그 네. 인내력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은 충성도가 노열티가 아주 높은 사람들만 끝까지 가지고 있지. 저부터도 바쁜데 그걸 끝까지 안 듣고 그냥 끊어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ARS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보수층의 아주 뭐 강성 보수층이 뭐 뒷받쳤다 이런 정황인데요. 실제 그 한국 거기가 뭐지 이름이? 한국 리서치입니다. 한국 리서치 아니 한국 리서치 말고 KSOI. KSOI에서 ARS에서 보면은 자기 이념 성향을 보수층이라고 응답했던 층이 많거든요. 35.5%로 한국 리서치 이제 전화 설문조사보다 설문조사 28인데 한 7%포인트 가량 많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윤석열 후보가 1위로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ARS에서는. 반면에 이제 설문조사는 조사원하고 서로 통화를 하는 대화를 거죠. 통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떨어지는 거죠. 그 충성도가 이제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영훈 위원님도 비슷하십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적합한 후보 없음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네. 전화 면접을 조사한 KBS 여론조사에서는 20%좀 넘나요. 네. 모름이나 다 합치면 그 정도이고 ARS로 조사한 여론조사는 5% 남짓이에요. 지금 제가 수치를 말씀드리면은 적합 후보 ARS에 적합 후보 없으면 3.1%, 그 다음에 그 전화 면접에 적합 후보 없으면 10.4%로 나타납니다. 모름과 적합 없음 합치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뭐 한 이제 11% 정도 되네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사실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끊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 대 사람이 전화하니까 좀 끊기가 어려운데 국민 다수를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정치인들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막 절대 다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정치를 잘 모르는 분들도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잡히기 때문에 저는 전화 면접 조사가 그나마 좀 더 신뢰성이 높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적합 후보 없음이나 뭐 잘 모름이나 몇 퍼센트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전체 표본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국민 전체가 사실 1, 2위 후보를 모르는 경우도 다수 있는 건 그렇죠.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ARS에서는 정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만 투표를 했다. 그 중에서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보수층에서 적극적으로 응답한 결과로 보이고 사실 이렇게 다자대결로 한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뭐 이렇게 대선이 치러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뭐 양자 대결에서도 어떤 게 더 신뢰성이 있냐의 문제는 한번 잘 모름이나 적합도 없음을 봐야 되고 또 표본에서 보수층이나 진보층으로 응답한 분들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정치부 기자를 제가 한 8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ARS 조사랑 전화면접 조사가 많이 나오는 거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가 더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가 많아요. 근데 막상 표를 까잖아요. 그럼 ARS가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맞는데 이제 박영훈 위원장이 맞는 게 이제 그 없다 모름 무응답 있잖아요. 이분들이 많다고 나오잖아요. 그 전화 면접에서는. 근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안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뭐 많이 갈리는데 여당이 안 좋으면 야당을 뽑고 전화 면접 같은 거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전화 면접하는 분들은 정치력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당 후보를 그냥 지지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게 완전히 맞다라고 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흔히 이제 뭐 샤이 보수 뭐 네.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아무래도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좀 꺼리고 기피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전화 면접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걸 감추는 경향이 좀 있고 ARS는 기계를 상대로 하니까 비교적 솔직하게 답을 그쵸. 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 갤럽을 홍준표 후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그 당대표 시절 지방선거 할 때 한국갤럽에서 막 바닥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고 너네 외국조사한다 막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리얼미터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지방선거만 비교를 해보면은 당시 이제 예측치를 비교했을 때는 리얼미터가 조금 더 정확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여론조사는 항상 이제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제 범진보권 또 이제 경선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범진보권, 범보수권을 좀 알아보면요. 먼저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KBS 이제 면접 조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24.2%, 박용진 의원이 3.8%, 추미애 전 장관 3.4%, 김두관 의원 0.8% 나타났고요. 이제 범진보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이제 이건 ARS입니다. TBS 조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28.6%, 이낙연 전 대표가 22.6%, 추미애 전 장관 5.8%, 박용진 의원 5.2%,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3.5%, 김두관 의원 1.1%로 나타났습니다. 요것도 약간 차이가 KBS에서는 많이 났는데 TBS에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차이가 조금 적게 나타나는 게 좀 잡히네요. 범보수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KBS 조사에서는요. 홍준표 의원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21.8%, 유승민 의원 10.2%, 원희룡 전 제주지사 2.8%, 최재형 전 감사원장 2.1% 뭐 등순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TBS 조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30.0%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5%,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9.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8%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그런 차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에서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눈에 띄게 약진하고 있다는 것 정도가 좀 보이죠. 예, 예. 확실히 뭐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신뢰를 못 하겠는 게 예. 보면은 박용진 의원님이 3.8%에 추미애 장관이 3.4%예요. 네. 근데 실제로는 추미애 장관 뭐 그 이상 나오고 박용진 장관님 도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선거인단에 직접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여론조사도 당원들과 뭐 50대 일부 50이죠. 네, 그렇지.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 까봐야 돼요. 네. 그렇죠. 여론조사는 진짜 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여론조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번 기사로 쓰긴 썼었는데
거의 뭐 1년에 새로 생기는 여론조사가 선거 때만 되면 한 20개씩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직원은 5명 미만. 그다음에 제가 하도 너무 이게 이상해가지고 네이버 맵 같은 거 해보면 거기 주소지 나오잖아요. 때려보면은 막 이상한 골방 막 그런 데에다 마련된 여론조사 업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랄까 좀 정치권에서 이런 걸 법제화 해갖고 여론조사가 정치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좀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직접 취재하면서 확인했던 건데 OEM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이제 특정 여론조사를 정치, 내가 의뢰했으면 돈을 내가 주잖아요. 네, 네, 저한테 맞춤형으로 해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은 무조건 당선돼야 되는 경우가 숱하지.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아니 뭐 쉬쉬하는데 뭐 특정 정치인의 자기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걸 이제 언론사에 홍보하는 나가갖고 막 이렇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영세한 여론조사 업체들이 그렇죠. 이제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이런 SN을 통해 가지고 뿌리니까 그 용도로 쓰는 거죠. 제가 제일 들어본 신박한 케이스는 여론조사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많죠.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맞아. 한다고 그렇죠. 전화를 딱 그렇죠. 하면은 뭐 대구에서 무슨 뭘 했고 경력은 뭐고, 경력은 그 사람 뭐 아십니까? 했고 아십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그다음에 상대 지정자랑 막 되게 짧게 하고 막 그렇게 선거운동해갖고 하는 그렇죠. 경우도 많은데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경제. 5개 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 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 언론, 아주경제.